15일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부 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싹 다 탄핵. 예. 그리고 그 재판부 변경을 해서 다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 재판부도 싹 다 탄핵. 거침없이 기일 변경 신청을 또 해서요. 안 받아주면 그건 의도가 뻔한 거니까 하고 그리고 나서 어쩌어째 해가지고 고등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7일에 재상고 기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때 저는 조희대와 나머지 9명의 대법관은 탄핵을 들어가야 된다. 네. 아마 이제 내일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지들 그리고 이제 종편들 이런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공격이 들어올 텐데요. 그런 공격이 오면 또 정치인들은 흔들리더라고요. 무시해야죠. 무시하고 가야 된다. 그러면 예. 아니 일반 시민들도 예. 장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시민단체에서 오래 일하면서 검찰개혁을 네. 위해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아무 관직 지위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도 용감하게 맞서서 그런 권력의 횡포,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 지지자들이 뒤에서 다 응원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겁을 내면 저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민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만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에 허점을 보여가지고 뭔가 저쪽이 바라는 대로 사법 쿠데타가 성공하게 되면 예. 저는 어마무시한 분노가 저는 민주당을 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국회의원들 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긋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화난 민중들의 이 분노 앞에 저는 그분들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이 사법 쿠데타의 실패로 이를테면 우리의 투표할 권리마저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다 이 내란 심판 선거를 통해서 투표할 결심을 다 굳혔는데 투표지에 내가 원하는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 성난 민심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이에 맞서서 분명하고 정확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외부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괜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안을 야기한다. 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 형사소송법 전문가십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커뮤니티 보니까 교수님 최근에 이제 그 활동을 안 하신 걸로 많이 오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역임하셨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전문위원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도 예. 그 국회에서 이제 주로 민주당 주도긴 하지만 시민단체하고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관련이라든가 사건 조작 관련한 토론, 발제, 네. 사회 이런 데 엄청나게 참여를 했었고요. 예. 하여튼 제가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민주당의 대처가 단단하지 못하다. 그 점은 사실 저는 좀 불안하고 불만입니다. 네. 제가 정치를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 안에 얼마나 심오한 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너무 대처가 지금 미적지근하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또 하나 그 기자님이 언급하셨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법개혁도 저는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보면 이 흔히 얘기하는 법조 엘리트들의 카르텔 이게 정말 강고하고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한 지도자의 전 생애를 보고 또 그의 언행과 삶의 궤적을 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또 국가를 이끌어갈 정책과 비전을 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네.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판사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단을 합니까? 이게 정말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네. 민주사회에서의 법관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저는 비민주적이고 네.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개혁이 정말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스스로 저는 제공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은 저는 정말 철저하게
그 비판을 받고 개혁이 돼야 된다. 네. 검찰 권력은 당연히 해체돼야 되지만 예. 사법부도 정말 국민에게 봉사하는 위에서 군림하는 사법부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한 개혁이 차기 정부에서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수님의 이런 그 적확한 지적에 허를 찔렸다 이런 생각을 하실까요? 그 일파만파 커져서 주말 사이에 모든 매체가 교수님의 이 그 말씀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만약에 제가 짐작한 대로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면 속으로 놀랐을 것이고 예.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제가 뭐 쓸데없는 걱정을 한 셈인데 어쨌거나 저는 아무 일 없이 대선이 잘 치루어져서 예. 국민들이 선택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아무 일 없이 넘어가면 정말 다행이죠. 그렇죠. 저도 그런 사태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응급 사이렌을 울려주셨기 때문에 아 이럴 수도 있어. 마치 27일은 보장된 시간이기 때문에 6월 3일 이전에는 절대로 재상고 결론이 날 수가 없어. 아무리 일러도 6월 뭐 9일이야. 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그렇지 않다. 20일을 꼭 보장할 리가 없다. 저들의 목표는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낙선 목적의 피선거권 박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조선일보가 썼던 윤석열, 이재명 동시 재거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날리면 대법원이 이재명 손봐야지. 이 주장을 하는 사법 카르텔이 지금도 작동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 4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학자로서 교수님께서 뭐 지금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이제 그 사실 교수님 오늘 로드맵을 다 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답안지를 다 작성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갑론을박이 어마어마한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텔레그램 그 단텔방이 있어요. 그 단텔방 안에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오고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걸로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 교수님 판단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민주당이 계속 역풍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역풍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현명한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 세력을 대선에서 찍을 걸로 생각을 하는지. 맞습니다. 역풍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국민 수준을 낮게 보는 거예요. 그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그건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수 국민들입니다. 네. 그런 국민들이 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단호한 어떤 스탠스를 취했을 때 역풍이 분다? 저는 도대체 그분들이 왜 머릿속에서 그런 소설을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건 국민을 모독하는 생각들이에요. 네. 본인들이 싸울 의지가 없고 뭐 대선에서 이겨도 져도 우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 세력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하느냐. 이거는 우리 많은 국민들 민생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젊은이들의 희망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거기에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국민들은 절박한데 주말에도 지금 국민들이 나와서 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절박한데 왜 국회의원들은 느긋하느냐 말이에요. 왜 있지도 않은 역풍을 언급을 하면서 예? 극복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느냐 말이에요. 이 사직성의 자세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라고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국회를 보낸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냥 소음이다.
귀찮다,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비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말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사직생의 각오로 지금 이 30일을 우리가 넘겨야 된다. 좀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고 또 행동에도 좀 단합된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곡하게 정말 저는 호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이재명 후보는 대표이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뭐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 정말 확고한 방향과 리더십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는 분명한 좀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이재명 후보님한테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방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대법관 증언에 대한 국민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선거법 251조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못하도록 국무위원 탄핵도 말씀을 좀 주셨어요. 네. 그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문제도 좀 저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지금 국무위원이 14명 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뭐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국무위원 11명이 회의에 참석하면 네. 국무회의가 성립되는 걸로 걸로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직선거법 251조 1항, 그러니까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거. 네. 후보 측이 스스로. 예. 그게 이제 이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저는 그 조항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당선자한테 적어도 당선자한테 적용하는 그렇죠. 건 몰라도 떨어진 사람한테까지. 낙선자한테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예. 거예요. 그다음에 발언 한두 마디 한 걸로 예. 공직자의 자격을 법관들이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벌금 100만 원이냐 90만 원이냐 이걸 예.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렇습니다. 것은 국민들이 선택한 선거 결과를 사법부에서 완전히 뒤집는 거거든요. 저건 네. 있을 수 없는 조항이라고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삭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형사재판에서는 면소 판결로 즉시 다 종결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법 개정을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저쪽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죠. 2조 권한대행이 뭐 또 어떤 생각을 거부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겠죠. 거부권 예. 행사를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무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도록 하려면 예. 4명을 더 탄핵을 시키면 되거든요. 예. 국무위원이 10명만 남으면 국무회의 자체가 소집이 안 되니까 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해서 네.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그냥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민주당 변론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에서는 민주당에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이제 상황이 이래서 좀 여쭤보면 뭘로 탄핵을 하느냐. 지금 국무위원들은 탄핵 사유가 없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 그냥 탄핵을 하라는 것은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거다. 현실 정치 영역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잘못이 있어야 탄핵을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 세력의 지금 내각 아닙니까? 네. 그걸 가지고 논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당한 혐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도로 업무에 복귀하는 뭐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을 하는데 도로 기각되어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검사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속 탄핵을 하는 것이 꼭 맞냐라는 생각이 또 당 안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점은 저도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게 내란을 일으켜서 실패했을 때 대통령이 자진하야하고 네.
그다음에 내각이 이게 뭐 내각 책임제 같으면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 내각의 잔존 세력이 아직까지 내각에 남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헌법 질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 탄핵 사유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뭐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예. 헌법 교수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헌법학자들께서 뭐 탄핵 사유가 어떤 것이 될는지에 네. 대해서는 예. 교수님께서 다른 교수님들께서 뭐 말씀을 해주시고 교수님 이제 형사법 관련된 예.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 청문회하고 국정조사 하겠다. 이것도 해법이 좀 되겠습니까?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대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네.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판결을 확정하는 이것을 막는 네.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면 뭐 해볼 수 있겠지만.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저지하는 효과가 있겠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일종의 청문회를 불러 청문회에 그거는 나오라고 그거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출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출석도 안 하겠죠. 안 할 것 당연히. 같아요. 예. 그다음에 판결이 올라왔을 때 예. 재상고대에서 왔을 때 예. 그거를 확정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하고. 네. 이를테면은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겠다, 국정조사 하겠다라는 것은 이게 어쨌든 탄핵을 위한 어떤 빌드업 과정으로 민주당이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뭐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빌드업 과정이라면 그럼 빨리 해야죠. 예. 왜냐하면은 저는 탄핵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고등위에서 판결이 나고 7일에 재상고 기간이 주어져 있을 때 네. 그때 탄핵을 하지 않으면 저는 끝난다. 예, 예. 길은 사태가 없다. 끝난다. 예,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빌드업을 위해서 한다면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지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기일이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요. 예, 지금. 기일이 많지 않다. 예, 대법원에는 하루만 시간이 주어지면 끝납니다. 끝난다. 사태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6월 2일 전에 끝내야 되겠네요. 끝내야 예, 그러니까 6월 3일이기 때문에 그 대법원은 6월 2일 안에 확정을 시키려고 노력할 거고 네.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전에 대법원을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에 빠뜨려야 돼요. 예. 그 대법원을 어떻게 기능 불능 상태에 빠뜨리냐, 뭐 고법 판사들을 어떻게 탄핵하느냐, 뭐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하겠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무시하고 견결하게 국민의 소리만 듣고 가야 한다. 아니 그리고 내란이 성공했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과천 소재 군부대 지금 지하에 끌려 삐원 들어가가지고 다 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은 우리 어느 법에 그 쿠데타를 허용하는 법이 있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그냥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 그냥 했습니다. 그 왜 순진하게 지금 내란 세력이 계속 법과 상식과 이걸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 납득을 못 하겠어요. 물론 민주당 안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적극적으로 아니, 뭐, 주장하시는 예. 분도 워낙 스펙트럼이 넓은 예. 큰 그럴 당이어서 거라고 저는 예, 생각을 뭐 합니다. 양론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있고 피선거권 박탈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민주당 안에 큰 울림이 될 걸로 보이고요. 이후에 많이 남지 않은 기간 안에 현명한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를 저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휴일에 이렇게 아닙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도 고비고비마다 교수님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어쨌든 15일 재판기일 이전에라도 모종의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수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장 기자님 수고 많이 하십시오.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